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윤상일 의원께서 4시에 윤상일이 아니고 윤상현입니다. 윤상현 예. 그래서 4시에 전화 받고 이제 나갈 준비하면서 한동훈 대표한테 혹시 이런 데 가실래요? 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만약에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과 당대표의 만남은 이제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 눈앞에 보여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공개적이어야 되고 공식적이어야 되고 관저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은 오늘은 좀 어렵겠습니다. 하지 않았을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차피 대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수 지지층의 표를 갖다가 고스란히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이혼의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정말로 더 듣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려고 뭐 오밤중에 불러도 달려갔어.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오롯이 다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초청 받았다면 당연히 갔을 거다. 지금 나오는 내용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윤상현 의원, 수도권 중진 의원이죠.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락을 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식사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뭐 밥 좀 같이 뭐 밥을 사주세요는 아니겠죠. 이게 뭐 관저에서 있었다니까. 번개 식사 요청을 했다. 그러자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한 거죠. 이른바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같이 간 의원들이 지금 인요한 의원은 확인이 됐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은 갔는지 안 갔는지 약간 애매하지만 간 걸로 많은 분들이 보시더군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만찬을 했다. 요건데 사실 이 얘기가 알려지면서 아니 최고위원 몇 명 가고 중진은 갔는데 다른 최고위원은 왜 안 간 겁니까? 특히 이른바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친한계 인사들은 없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왜 초청을 못 받은 겁니까? 이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중에 한 분, 본인이 거기 안 갔다고 얘기를 하셨죠? 초청을 못 받은 건데 어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비공개 만찬 뭐 가셨었어요?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초대받지 못한 게 뭐 그렇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냥 설명하느라고 힘들죠. 그게 무슨 대단한 그 모임처럼 이야기하니 더 좀 마음이 거시기 하네요. 왜 나는 연락을 못 받았을까 이런 생각은 뭐 안 그게 하셨습니까? 뭐 서운할 일은 없죠. 예. 근데 이제 다만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방송에서 용의자로 올려놓는 바람에 하루 종일 이제 해명하는 것이 힘들었죠. 최성 평론가, 네. 김지원 최고위원은 초청을 못 받아서 서운하다는 겁니까? 서운하지 않다는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게 김재원 최고위원의 얘기를 좀 듣다 보면은 약간 이게 사회과학 용어인데 이제 마지널맨, 경계인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어저께 같은 상황에서는 분명히 좀 기분이 나빴는데 기분 좋을 리가 그러니까 있습니까라는 그렇게 건데요. 했는데 오늘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제 또 뭐 윤상현 의원 쪽에 약간 비난의 화살이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굳이 또 한동훈 대표가 못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 지도부가 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본인이 굳이 또 여기 또 안 간 게 꼭 굳이 뭐 손해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심리 상태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계인이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 최고위원 지도부 구성을 놓고 보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약간 그런 포지셔닝이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친한계 1세계 지도부가 친한계 1세계는 아니지만 과반이 넘는 지도부의 김재원 최고위원의 스탠스는 이게 약간 보면은 친윤이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약간 포지셔닝이 달라서 그런 좀 애매한 정치적 포지셔닝에 따른 지금 그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약간 경계선상에 제가 있는 거 그래서 아니냐. 경계인에 있다 일종의 마지널맨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 얘기는 다시 한번 이 문제가 결국에는 이게 개인의 섭섭함에 이런 토로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당을 대하는 이런 어떤 그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가 이렇게 주제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런 개인적 술회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이 시점이 여당이 다시 원팀에서 자꾸 이렇게 분열의 메시지가 나는지 이거를 지금 당과 대통령실이 한번 거듭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박찬 교수님,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 경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친한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뚜렷한 친윤계도 아니고 약간 그렇게 뭐 인식이 되는 정치인인데 근데 아무튼 왜 초청을 못 받았을까요? 뭐 틈새 시장에서 최고위원이 되신 분이잖아요. 아, 틈새 시장이요? 네, 개파의 어떤 소위 줄 선거 여기서 이제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최고위원이 되신 분이에요. 예. TK 지역의 이 틈새 시장을 노려서
당선되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서도 편으로 인정 안 해주고 저쪽에서도 편으로 인정 안 해주고 혹시 왔다 갔다 하는 박쥐 아니야 이런 이제 의혹의 시선을 예. 항상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자 그런데 문제는 김재원 최고가 이런 식으로 나 초대 못 받았는데요라고 하는 순간 예. 국민의힘의 여당의 여권의 이 속사정이 국민들에게 너무나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저기는 자기 계파 아니면은 밥도 같이 안 먹는구나. 아니 분명히 친한 게도 아닌데 예. 그런 사람이면은 소위 당 내의 여론 형성을 위해서 친한계가 아닌 사람은 좀 포섭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밥 사주고 밥 같이 먹어주면서 격려해주고 대통령의 좀 뜻을 예. 좀 의료개혁을 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밀어주세요. 이러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나 주말 오전에 오늘 저녁에 저녁 좀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 되세요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죠. 김재원 없겠죠. 최고 당연히 갔겠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국민들이 김재원 최고가 밥을 초청을 못 받았어? 이렇게 되는 순간 자기들끼리 소위 친윤들끼리 쿵짝쿵짝 하는구나. 이제는 한동훈 패싱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확실한 내 사람 아니면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구나. 이런 이제 메시지가 딱 와닿는 거예요. 국민들 그러니까 피부에 이게 와닿는 사실은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이게 오해일 수도 있는데 잠깐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왜냐하면 지난 추석 전에 뭐 민생 챙기느라고 바빠서 나중에 밥 먹읍시다 그랬는데 예. 원래 밥 같이 먹는 사람은 식구라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친윤계 최고 의원들, 예. 본인 친윤계가 찍어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만 밥 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한 식구 아니야를 갖다가 사실상 공포해버린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최악의 식사 정치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이게 참 밥 한 끼를 같이 이제 갑자기 잡아서 먹은 거잖아요. 만찬을 갑자기 한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와요. 자, 그럼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경제 MBN이 주최한 세계 지식 포럼이 오늘 개막식이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 모두 참석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연설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도. 그 관련된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I hope that the insights shared at this forum will steer us to myself from 24 years ago. 자, 지금 카메라에는 같이 잡고 있지만 영상상으로 지금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게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악수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조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러나 이제 카메라상으로 나란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같이 카메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패널 네 분께 질문 좀 드리죠. 앞에 OX 현말이 놓여 있는데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지난 8일 있었던 저 이른바 번개 만찬. 한동훈 대표가 그 만찬에 이른바 초청을 받았으면 갔을 것 같다면 O고요. 초청을 받아도 안 갔을 것 같다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두 분은 O, 두 분은 X. 통상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가면요. 저를 중심으로 O와 X가 딱딱 나뉘거든요. 근데 여기는 섞여 있어요, 지금요. 요거 네 분 좀 한번 쭉 들어볼까요? 우선 X, 성치훈 부의장은 X. 그러니까 안 갔다, 초청받아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밝혀진 거에 의하면 윤상현 의원이 먼저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에게 누가 전화를 했을 것인가? 만약에 제안을 했다면 그럼 윤상현 의원이 전화해서 내가 대통령에게 연락했더니 번개를 하자더라.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더라. 오케이 하더라. 같이 하겠냐?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당대표로서 공식적인 제안을 했는데 그 만찬을 잡았고 근데 그걸 연기했는데 갑자기 그냥 그 당 의원이 번개로 잡는 또 만찬은 잡아주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그걸 먼저 시작이 됐으니까 윤상현 연락하면 그럴 수 있다. 그럼 만약에 거꾸로 만약에 대통령이 제안을 했어도 만약에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도 예. 그러면 오늘 윤상현 의원이 똑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전화를 와서
내가 번개 오케이 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올래?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과 만나기 위해서 뭔가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쵸. 갑자기 다른 사람이 제안해서 만든 자리를 왜 나를 부르나 이렇게 예, 생각한다는 그렇게 될 겁니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 그러니까 사실 그 윤상현 그 의원과는 사실 총선 그 전당대회 직후에 그 다음 날 낙선자들까지 다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지금 뭐 여권이나 아니면 여야 정치권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왜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만찬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또 윤상현 의원을 굳이 껴서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은 것은 굳이 밥 먹는 거 이런 거 말고 뭔가 의정 갈등이든 뭐든 대통령에 대한 입장 변화나 좀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오. 지금 만찬 또 주말에 만찬이면은 분명 글쎄요 뭐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반주가 곁들여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20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겪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견이 갈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이 이견이 갈렸을 때 이렇게 뭐 반주하면서 하는 자리에서 설득이 되는 사람이라고 좀 보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 가서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독대하고 얘기하면은 7, 80%의 대화 독점률을 자랑하시는데 반주까지 하시면 좀 8, 90%까지 그게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예. 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설득하고 어떻게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 의견이죠.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만약에 초청했으면 한동훈 대표가 갔을 것 같다. 네.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형식과 모양을 따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대통령이 밥 한 끼 하자고 불렀는데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어렵겠습니다 하고 거절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그게. 그랬죠.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 지도부 불러서 만찬하기로 했다가 의정 갈등에 대한 문제를 그 해결 방법을 한동훈 대표가 꺼내니까 추석 이후로 만찬 연기하겠다고 뭐 물론 이제 그게 기분 나쁘진 않고 다만 지금 챙겨야 될 민생이 뭐 있어서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된다는 이유였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건 조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어요. 그러면 한 번은 한동훈 대표가 거부한 양상이 됐고 한 번은 대통령실 측에서 거부한 양상이 됐는데 자 그럼 다시 이게 번개의 모임, 번개의 형식이었지만 한 대표에게 공이 넘어왔다. 예. 그럼 저는 차라리 여기에서 그냥 한 대표가 대승적이고 지금 당대표가 됐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당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가서 통 크게 만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있었던 일들이야 대통령과 있었던 일들은 전부 비공개가 되는 게 거의 원칙이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도 난 여러 가지 모양상 형식과 내용에서 조금 내가 말하자면 번개 모임에 그러니까 부족한 어떤 내용이 있었다 치더라도 난 갑니다. 가서 대통령 말씀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왔습니다. 다만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그렇게 사후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통큰 정치가 좀 보여질 거고 그다음에 예. 당내 측근하는 리더십도 조금 더 빛이 났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저는 갔을 것이다. 가는 게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봤고요. XO 두 분씩. 이번에 또 XO 남아 있습니다. 두 분 선택하신 게 X를 고르신. 그러니까 안 갔다라고 판단하신 분이 이승환 전 행정관, 성추윤 부의장과 같은 판단을 하셨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청이 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현실적으로 안 갔어요. 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데 요청이 갔다 하더라도 예. 이게 대통령의 요청이 아니고 윤상현 의원의 요청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이.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대통령실에서 콕콕 찍어가지고 누구누구 저녁 번개하시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파편들을 모아보면 일요일 오후 4시경에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께 전화해서 뭐 이런 현안들이 있습니다. 식사 한번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느 그랬더니 보도에 따르면 뭐 네. 저녁 밥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뭐 전해지고 아마 있어요. 그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마침 오늘 저녁 없네 같이 하자라고 하셨으면은 그럼 윤상현 의원이 이제 대개에서 불이 나게 준비를 하면서 그럼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좋을까 하면은 가장 그 인근에 있고 시간이 될 것 같고 서울에 있고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예. 윤요한, 김민전 의원들 여기는 또 이제 직전에 최고위원 되셨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꾸려진 번개팀인데 예.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를 함께 불러볼까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그 생각 자체 그 못했을 생각 것 자체를 같다.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게 이게 관저 만찬과 진짜 대통령실 만찬은 큰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는 관저였죠. 8일에는. 네네. 관저 만찬은 정말로 이게 어디서 나갔을지 정말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전당대회 직전에 원희룡 전 장관이 전당대회 출마 결심 직전에 대통령실 방문했다. 이게 단독 보도 나가서 굉장히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 단독이 어떻게 나갔는지 살펴보니까 대통령실 출입구는 하나입니다.
예. 그 앞에 지나가다 기자가 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셨나요? 하다가 그렇게 나가게 된 건데 관저는 누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공개가 확실히 전제가 돼야 되고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정말로 당내 과정을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일이 나간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우리 안에서도 문제가 있나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윤상일 의원께서 4시에 윤상일이 아니고 윤상현입니다. 윤상현 예. 그래서 4시에 전화 받고 이제 나갈 준비하면서 한동훈 대표한테 혹시 이런데 가실래요? 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만약에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과 당대표의 만남은 이제 국민적 관심사기 때문에 국민 눈앞에 보여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공개적이어야 되고 공식적이어야 되고 관저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은 오늘은 좀 어렵겠습니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 뭐 직전에 지금 대통령실 근무하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추가로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지도부의 만찬이 연기됐잖아요. 추석 네. 이후로. 원래는 8월 말이었는데 연기됐어요. 그렇다면 일단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만찬은 대통령 관저에서 열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 같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제 전당대 끝나자마자 파인그라스라고 예. 거기에서 이제 전체 이제 출마하셨던 예, 예. 분들까지 만찬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 파인글라스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는 네, 약간 맞습니다. 시설이죠? 그러니까 파인그라스는 대통령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대통령실 건물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 진행이 있는 되는 겁니다. 예. 거기는 20명 이상의 대규모고 예, 예. 그 다음 단계가 대통령실 안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혹은 다른 층에 있는 이제 식사 장소에서 예, 예. 소수 10명 이내로 하는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일 때도 한번 그곳에서 예, 했던 예.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관저 가서 정말 비밀리에 그러니까 하는 관저로 갔다라면 네. 친밀감의 아주 최고조다. 그렇죠. 그 3단계 정도가 있다고 그럼 생각하는데 만찬은 어디서 열릴 것 같습니까? 만찬은 대통령실 안에 있는 파인그라스가 아니고 대통령실 실내? 안에 있는 예. 그 식사 장소에서 현직 지도부와만 소수 10명 이내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언론 공개도 가능하거든요. 들어가면서 어떤 얘기하고 예, 또 예, 나오면서 브리핑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런 이 지도부와의 만찬을 끝내고 한동훈 대표와의 별도의 식사는 관저에서 비공개로 따로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 희망이 있습니다.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추석 이후에 만찬이 열리게 된다면 그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아닐 거다. 관저는 아닐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찬원 교수님은 이 번개 만찬 한동훈 대표가 갔을 것 같다 초청받았으면 이렇게 보시네요. 근데 뭐 초청을 전제로 한다면 네, 전제로 한다. 저는 같다고 봅니다. 현재 윤한 관계를 비유를 하면 저는 쇼윈도 부부다. 곧 이혼할 건데 다들 언제 이혼하나 지금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그 부부가 이혼할 때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왜 이혼했대? 누가 더 문제를 일으켰대? 누가 뭐 바람나서 이런 여러 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미 지난 총선 과정을 통해서 배신자 프레임에 전당대회 때 한 번 맞은 적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밥 먹자고 불렀는데 예. 소위 말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 저 그런 자리는 좀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차피 대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수 지지층의 표를 갖다가 고스란히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이혼의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정말로 더 듣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려고 뭐 오밤중에 불러도 달려갔어.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오롯이 다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초청 받았다면 당연히 갔을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